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네, 테슬라의 변신, 미래의 꿈에 동참한 한국 기업은 어디일까?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7개월 만에 이렇게 주가가 강력한 슈팅이 나왔는데 금요일장에도 7%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이 테슬라의 변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 화면을 좀 보시면요. 테슬라가 이전에 전기차 판매 회사로만 알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까지 그쵸. 이제 바뀌고 있죠. 이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지금 현재 주된 성장의 축은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 주행이죠. 이게 곧 이제 현재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도조 이제 슈퍼컴퓨터가 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네. 그다음에 옵티머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종목 진단할 때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를 좀 사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차라리 테슬라를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쪽이 완성도나 성공적인 그 확률적인 측면에서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조, 그리고 옵티머스, 그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 주행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현재 개발 진행 상황을 좀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도조 같은 경우는 현재 75점을 제가 점수, 그러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75점. 네. 그러니까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고요. 일부 초기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완성도 측면에서 본다면 한 60점 정도 점수를 매길 수 있겠고요. 옵티머스가 좀 가장 느립니다. 근데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옵티머스가 팝콘을 담아가지고 주는 영상이 아마 눈에 띌 겁니다. 근데 굉장히 섬세한 그 손가락 근육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그 양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맹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가는 사람이 엄지를 척하니까 네. 같이 엄지를 척해주는 이런 영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현재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죠. 지난번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진행됐던 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차근차근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 상황을 점수를 매긴다면 90점, 완성도로 따진다면 한 80점 정도까지도 점수를 매겨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표를 통해서 점수까지 이렇게 나란히 매겨주셨는데 테슬라의 새로운 라인업 중에 특히나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번에 테스트를 했을 때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높게 점수를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난 8월 달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일부 성난 주주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해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10배가 더 커진 자율주행 AI 모델을 현재 훈련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달이죠. 지난달에 얘기했으니까 이달, 여기 화면에 보시면 4달 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9월 달입니다. 네. 9월 말까지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10배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더 된 AI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만약에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는 더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가지고 이 부분은 그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를 끌어당겨주고 있는 건 풀 셀프 드라이빙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테슬라의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테슬라가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통해 가지고서 얘기한 게 아시다시피 이제 메가블록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전에 메가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규모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큐빅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적중식으로 쌓게 되면은 최대 1기가까지 또 1기가와트까지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설계 구조에서는 한 세트, 그러니까 메가블록 한 세트, 그러니까 이름이 블록이니까 우리가 뭐
애들 레고 블록 하듯이 그쵸? 이제 블록이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메가팩 4개와 그다음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고요. 스위치 기어가 들어가 있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효율은 기존 대비해서 설치 속도가 약 20%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비용은 최대 40%가 절약될 거다라고 테슬라 쪽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용량 자체가 한 메가블록당 대략 한 20메가와트니까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서 또 괄목할 만한 부분이 수명 문제에 있어가지고 약 2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영하 40도에서 최대 상온 60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선 좀 획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잦은 사고가 그동안 많았었죠. 네. 특히 화재 사고, 고온,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고온일 때 특히나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거리로 제기가 됐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업체들이 상당히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가운데 테슬라 쪽 주장만 놓고 들어본다면은 극한 온도에서도 작동이 되고 또 그런 화재 문제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CEO를 딱 본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갖은 역경과 이런 실패가 있었지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행보가 우리 국내 주식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ESS 쪽도 좋고 로브 쪽도 굉장히 좋지만 2차 전지 쪽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약한 거는 이제 관세 문제 때문이죠.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지만 이제 주말 동안에 가장 뉴스가 많이 나왔던 내용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가 원활하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완성차 쪽 주가 움직임이 특히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도 좀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좀 받았죠.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관세 문제에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품목 관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상호 관세 쪽에 들어가는 내용이어가지고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서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쪽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세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다 네. 보니 받아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 테마주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냐면 테슬라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AI 칩을 제공하는 삼성전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2차 전지 쪽도 지금 현재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6조 원의 테슬라로부터의 납품 수주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게 지금 현재 메가 블록에 쓰이는 용도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메가 팩에 쓰이는 용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그 텍사스 조지아 공장에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하기로 돼 있었던 거니까요. 메가 블록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조금 추려봤는데요. 변압기 쪽에서는 국내에서 효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이와 관련된 종목군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배터리 팩을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 쪽으로다가는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아직은 상용화된 게 아니고 일단 제품을 소개하는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 제품이 출시되고 하게 되면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서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중국 쪽에 리튬 가격에 또 다시 그 하락과 CATL의 그 광산 쪽의 그 재개, 조업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현재 작용되고 네. 있죠. 이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들 관련주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수혜주로서 분류될 상황이고 관세 문제가 타결된다면 그런 재반 악재들이 희석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쪽의 매출에 대한 테슬라 향에 대한 매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이제 AI6 칩을 여기서 미국 공장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테슬라하고 납품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쪽에서 테슬라의 매출량을 갖다가 기대를 한다면은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매출이 회복되고 또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뭐 이런 부분의 미래적인 성장 가치 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 이 수혜주가 생길 수 있는 테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메가블록과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와 삼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끝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비춰봤을 때 우리 기업들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은지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벌리고 있는 행보 자체를 갖다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테슬라 자체의 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미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엔비디아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종목도 선호하고 그다음에 메타 선호하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많이 산 종목이 서클 인터넷인데 주가가 급락하다가 지난주에 하루에 이제 17%가 급등하는 일이 있었죠. 테슬라 자체도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테슬라를 갖다가 주말 동안에 이 부분을 좀 리서치를 하면서 가장 그 귀결되는 한 가지 방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냐면요. 최근에 출시됐다고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테슬라의 타이니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이 소형 주택입니다. 이 모듈화된 소형 주택이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7,000 정도에 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딱 그 우주선 캡슐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화성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그 전체를 통제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테슬라 제품 중에 도조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이 못하고 또 중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옵티머스가 또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게 에너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거를 적충식으로 쌓게 되면은 최대 1기가와트까지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갖다서 네. 보관할 수 있는 바로 이 메가 블록이 또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시다시피 뭐 스페이스 X라는 또 우주선 사업을 또 테슬라 쪽에서 하고 그쵸.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결국은 화성에 가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 자체의 투자 매력도 있지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AI6 칩을 갖다 공급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모든 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AI의 핵심 중에 핵심인 칩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테슬라와 연관성이 앞으로도 더 높아지겠고 테슬라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배터리 팩을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해도 좋다는 상황하고 현재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역시 에너지주입니다. 네. 원자력 발전 쪽도 그렇고요. 트럼프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쪽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하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은 미국은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립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원전 건설에는 15년 걸린다. 물론 15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래 걸리는 건 맞죠. 특히 민원을 해결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로다가 빨리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가 바로 ESS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중국으로부터 인해서 가격 단가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이 좀 악화됐다면 ESS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이게 중국 쪽을 배제한 미국의 공급망 쪽에서 한국 기업에 수혜해 볼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제 2차 전지도 뭐 주도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군으로 등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다시 조정받는 거에서 조정을 좀 탈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투자에 관심과 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잘 정리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구상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업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잘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증시가 0.55%, 0.3% 정도로 빨간불을 그래도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3,410선을 또 오늘은 돌파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최고점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 한국 증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네. 제가 좀 보수적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미국의 물가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상승이 좀 탄력이 네. 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었습니다만 여기 이제 불을 지핀 게 미국 쪽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미국 증시 배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건 오르건 간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네. 독자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죠. 이게 지난 6월 달 쪽에서도 이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한국 증시만 혼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FOMC 회의라는 아주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 관전 포인트를 여기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네. 있는 상황이죠. 금리를 단발적으로 한 번 인하를 한 다음에 연준 의장이 그 효과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차후의 금리에 대한 부분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칫하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1차로 하고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겠죠.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뉘앙스를 주게 되면 그거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감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정책적 효과와 워낙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강력한 조정의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1차적으로다가 3,500포인트를 돌파하는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3,400 돌파가 나왔고 이번에는 3,500 돌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